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도로변 전선에서 시작된 불꽃이 대형 산불로 번졌던 고성 속초 산불 기억하십니까? 3,0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260여 세대가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 숙소에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기약이 없어 더욱 막막한 이재민들을 박건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군의 한 야산. 빼곡했던 나무는 모두 사라지고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도 곳곳에 방치돼 흉물스러움을 더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한 10분 있다가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능 삼리 저 꼭대기니까 한 15분 만에 동네를 덮었어. 저 위에서부터? 네. 그러니 어휴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소름 끼쳐. 3,000헥타르의 산림과 함께 260여 세대의 보금자리를 앗아간 대형 산불. 끔찍했던 순간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악몽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추위와 더위 등을 견디며 생활합니다. 2019년 산불 당시 이곳 고성 지역에서만 240여 가구의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을 짓지 못한 54가구는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옥희 할머니도 기약 없는 시간에 하루하루 지쳐만 갑니다. 고성군 토성면에 있던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집을 지을 돈이 없어 2년째 임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하던 이곳도 지난 3월 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많고 어떤 때는 참 눈물이 다 나와. 너무도 답답해서 내가 집 태우고 내가 참 혼자서 우긴서 말도 못하겠네.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은 신속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이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재난지원금 외에 보상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하고 한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재민들한테 전가가 돼서 피해 보상이 늦어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해자라고 한다 그러면 한전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국가는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는 추후에 모든 법예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행돼야 돼요. 끔찍했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불 원인 1위가 바로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림당국은 실화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축구장 28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홍천 산불. 그리고 이보다 약 2주 앞선 11일 영월 김삿가면에서 발생했던 산불. 이 산불들의 공통점은 바로 원인에 있습니다. 이 두 산불 모두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산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통계를 살펴볼까요? 최근 10년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약 16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버린 건데요. 이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9%, 소각 산불이 16%, 담뱃불 실화가 9%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 강릉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00년 삼척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그동안 강원도 영동 지역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은 대부분 4월에 발생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객이나 성묘객도 많아지고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논과 밭두렁 불법 소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산림당국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같은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 관광객 감소 등 추가 피해까지 생각하면 복합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논 밭두렁 쓰레기 안 태우기,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림에서 취사 흡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림당국도 봄철 대형 산불 제로화를 위해 4월부터 6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불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과 지상 단속을 함께해서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 기동 단속반과 드론 감시반을 편성해서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망가뜨려버리는 산불. 두 번 다시 이런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그 신동면 운치리에서 났던 지금 가해자를 검거를 한 상태입니다. 처벌이 어떤 수준까지 될지는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원인은 연탄재 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산불을 태워 터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제조업의 불모지로 불렸는데요. 최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이 이뤄지면서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신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도에만 없는 식약처 지방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도내 70여 개 의료기기 업체 중 60여 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의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신제품 1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30번 가까이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강원도에는 신제품 출하를 위한 인허가 기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의 식약처 강원지방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받는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의 경우 식약처 지방청 근처의 업체는 2달 내에 마무리되지만 강원도 내 업체들은 4달 정도로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강원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비중이 높아진 만큼 관련 기관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각계의 건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구 신설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등 상위 정부부처의 결정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강원지청 설치에 대한 요구는 도내 의료기기 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강원지방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식약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송기영 국회의원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하는 강원도에만 설치돼 있지 않은 식약처 지방청,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지역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식약처 강원지방청 설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특위 구성이 부결됐습니다.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은 10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년 만에 레고랜드 요 부지만 작동 되어 있고 주변 부지는 지금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레고랜드가 잘 되려면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또 책임지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레고랜드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한 점검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출석 의원 9명 중 2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특위 구성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실시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하루 한 차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 재난문자 발송 최소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지자체별 1일 1회 종합적 상황 안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단 감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확진자 동선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해 13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사이 관내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모두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와 취식 금지, 5인 이상 사적 집합 금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시설이 철원에 조성됐습니다. 철원군은 육군 5군단과 협의해 유휴시설인 갈마르 문혜리와 서면 자등리의 군 검문소를 격리시설로 조성했습니다. 문혜리 14개실과 자등리 12개실 등 모두 26개실로 구성돼 시설은 군 병력과 지역 주민들의 감염병 격리시설로 사용됩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격리 공간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진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의 농사 기피까지 더해지면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몸값을 높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남아있는 이들은 기대와 다른 열악한 근로 여건과 외국인 차별 등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새싹이 돋아야 할 옥수수 밭이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물을 심지 못한 겁니다. 남자 3명이나 여자 4명 그런데 인력회사에서도 자기네 그 날짜 조율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옥수수 싹은 크고 그러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 층의 농사 기피가 심화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은 만성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가마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가 이어집니다. 올 상반기에도 37개 지자체에서 4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현재까지 입국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손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발길을 돌린 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냉대 등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용역회사에 근로자 한 명당 지급하는 일당은 9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6, 7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용역회사가 소개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30% 넘게 공제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얼마 받는지는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거기서 하루 일당 주는 대로만 그냥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당 같은 경우에 좀 더 불편한 게 만약에 내가 일을 가서 사고가 났거나 어디 다쳤거나 했을 때 어떤 보상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불편합니다. 또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거나 숙박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거주권과 노동권, 인권을 침해해 이주 노동자들을 내몰았습니다. 지난해 농어촌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5만 7천여 명.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는 6월 양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6회 강원도민체전이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최근 도민체전 개최지인 양양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오는 11월로 대회 개최를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회 연기를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1월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7월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대회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8일 시군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회 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입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봄철이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생존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확산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해 질병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입산을 자제하고 양돈 농가의 차단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화천과 춘천 양구 등 9개 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700여 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희망 구직자는 상담 창구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중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또 취업 관련 참고서적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취업준비 스터디그룹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신사업인 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창업지원기관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홍천으로 선정돼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15억 원을 투입해 홍천시외 버스터미널 내에 교육장과 창업기업 입주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또 소상공인 창업지원교육기관으로 지역의 유망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실습, 창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강원도형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다음 달 개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화된 기준으로 신설 고시한 친환경 자동차법 규정에 따라 친환경차 지위를 잃을 뻔했지만 기존 기준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 판매 허용을 협의한 데 이어 추가 협의를 거쳐 영구적 친환경차 지위 유지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문제가 된 초소형 자동차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 관련 기준을 기존 초소형 자동차 통합 기준에서 승용차와 화물로 구분해 다음 달 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강원형 상생일자리 산업 선정 등 전기차 산업의 순항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등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체업,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농촌 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에서 원주민 하자를 주제로 원주시 체험 휴양마을 협의체와 함께 지역이 가진 고유의 농촌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Well, I shook hands with the devil down on the south side and he bought us both a drink. With a pad and a pencil sat by his side, I said, tell me what you think. I've been looking for my savior, looking for my truth. I even asked my shrink, he brought me down to his level. Said, son, you're not special, you won't find him where you think. You won't find him down on Sunset.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